너무 치명적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매일 이 5가지 과일을 드시고 계신다면 여러분의 신장은 소리 없는 비명을 지르며 도움 신호를 보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에게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가 한국의 여러 의료기관에서 30년 넘게 어르신들을 치료하며 수차례 확인해 온 사실을 알려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가장 걱정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스스로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며 기름진 고기를 줄이고 술도 조금만 마신다고 생각하는 많은 분들이 단지 무해해 보이는 과일 하나 때문에 신장이 빠르게 망가진다는 현실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매일 과일을 섭취하면 건강해진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젊었을 때는 그 이야기가 맞습니다. 하지만 50세가 넘으면 우리 몸은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섬세한 기관인 신장은 기능이 둔해지고 약해지며 손상되기 쉬워집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이전 습관대로 과일을 계속 드신다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신장은 매일 견디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신장은 우리 몸의 정수기와 같은 역할을 하는데 이 정수기가 고장나기 시작하면 몸 전체가 독소에 노출되어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까지 갈 수 있습니다. 저는 부산에 사시는 72세 남성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담배도 피우지 않고 술도 마시지 않으며 노년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여 매일 2종류의 과일을 챙겨 드셨습니다. 하지만 검사 결과 신장 수치가 급격히 떨어져 조금만 늦었더라면 평생 투석을 해야 할 뻔했습니다. 그분은 큰 충격을 받고 저에게 물으셨습니다. 대체 왜입니까? 저는 잘못한 게 없는데요. 제가 이유를 설명해 드리자 그분은 자신이 60세 이상에게 가장 위험한 과일들을 골라 드시고 있었다는 사실에 깜짝 놀라셨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결코 드문 일이 아닙니다. 진실은 60세 이후에는 과일이 비록 천연식품이라 할지라도 일부 과일은 당분과 미네랄 함량이 너무 높아 약해진 신장이 처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더 무서운 사실은 신장이 침묵의 장기라는 점입니다. 간이 아프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위장에 염증이 생겨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장은 기능이 상당히 저하될 때까지 거의 경고 신호를 보내지 않습니다. 발이 붓거나 소변에 거품이 일고 피로감이나 어지러움이 느껴질 때는 이미 신장 기능이 40% 이상 손상된 상태일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이 영상에서 저는 50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꼭 들어야 할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즉시 피해야 할 5가지 과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올바르게 섭취할 경우 신장 회복을 도울 수 있는 5가지 과일이 무엇인지 알게 되실 겁니다. 또한 40대 이상의 한국인들이 과일을 먹을 때 저지르는 흔한 실수들을 지적하고 현재 건강한 분부터 신장 기능 저하 징후가 있는 분까지 신장 상태에 따른 구체적인 지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십시오. 이는 제가 비싼 약에 의존하지 않고도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사는 비결을 계속 공유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부터 한국 가정에서 자주 섭취하는 5가지 과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겉보기에는 전혀 해로워 보이지 않고 심지어 한때 건강을 위한 황금 식품으로 여겨졌던 과일들입니다. 가장 친숙한 과일인 바나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예전에는 바나나가 싸고 맛있고 간편하며 소화에도 좋아 국민 과일로 불렸습니다. 하지만 60세 이후 바나나는 여러분의 신장을 괴롭게 만드는 칼륨 폭탄과 같습니다. 바나나 한 개에는 대략 420mg 이상의 칼륨이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젊은 사람에게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지만 나이가 들면 신장의 역과 기능이 떨어져 칼륨 배출 능력이 약해집니다.
혈액 속에 칼륨이 많이 쌓이면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거나 느려지고 심하면 멈출 수도 있는데 이것은 가설이 아니라 수많은 임상 연구에서 확인된 현상입니다. 대구에 사시는 67세 박 선생님의 사례가 기억에 남습니다. 그분은 건강에 좋은 습관이라 믿고 매일 아침 바나나 1개, 2개를 드셨습니다. 하지만 몇 달 뒤 가슴이 두근거리고 피로하며 손발이 저린 증상을 느끼셨습니다. 병원에서 검사해 보니 혈중 칼륨 수치가 안전 기준치의 거의 2배에 달했습니다. 하루만 늦게 오셨더라도 위험한 상황에 부딪힐 뻔했습니다. 제가 왜 바나나를 그렇게 많이 드셨냐고 묻자 그분은 텔레비전에서 바나나가 노인에게 좋다고 해서요라고 하셨는데 이처럼 무해해 보이는 습관이 예상치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광주에 사시는 62세 여성분을 치료한 적이 있는데 저녁 식사 후 포도를 즐겨 드시던 분이었습니다. 3개월 후 극심한 허리 통증으로 입원하셨고 CT 촬영 결과 1cm에 가까운 결석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분은 이전까지 결석이 생긴 적이 없던 분이었습니다. 거의 아무도 모르는 사실이 하나 더 있는데 포도는 혈압약이나 항응고제와 상호작용할 수 있어 포도의 특정 성분이 약의 효능을 높이거나 배출을 지연시켜 약효가 필요 이상으로 나타나게 할 수 있으며 이는 갑작스러운 저혈압이나 혈액이 지나치게 묽어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나나에는 각설탕 4개 분량의 당분이 들어 있습니다. 60세 이후에는 우리 몸의 혈당 조절 능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많은 당뇨 환자분들이 천연 당분이라 안전할 거라 믿고 바나나를 드십니다. 하지만 당은 본질적으로 당입니다. 아침 공복에 드시면 10분 만에 혈당이 급격히 치솟아 혈액이 끈적해지고 신장에 더 많은 역과 부담을 줍니다. 그래서 저는 바나나를 달콤한 폭탄이라고 부르며 어르신들께는 절대 권하지 않는 과일 중 하나라고 말씀드리고 있으며 특히 당뇨나 전당뇨 진단을 받으신 분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과일은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포도입니다. 청포도, 적포도, 샤인머스켓, 씨 없는 포도까지 모두 공통점이 있는데 매우 달고 먹기 쉬우며 잘못 먹으면 해롭기 쉽다는 점입니다. 작은 포도 한 송이에는 16g 정도의 당분이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포도가 특히 위험한 이유는 포도의 당분이 체내에 매우 빠르게 흡수되어 단시간에 혈당을 급격히 올리기 때문입니다. 또한 포도에는 옥살산이 들어있어 신장으로 들어가면 칼슘과 결합해 신장 결석을 만들 수 있으며 이는 어르신들에게 극심한 고통과 수술까지도 필요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광주에 사시는 62세 여성분을 치료한 적이 있는데 저녁 식사 후 포도를 즐겨 드시던 분이었습니다. 3개월 후 극심한 허리 통증으로 입원하셨고 CT 촬영 결과 1cm에 가까운 결석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분은 이전까지 결석이 생긴 적이 없던 분이었습니다. 거의 아무도 모르는 사실이 하나 더 있는데 포도는 혈압약이나 항응고제와 상호작용할 수 있어 포도의 특정 성분이 약의 효능을 높이거나 배출을 지연시켜 약효가 필요 이상으로 나타나게 할 수 있으며 이는 갑작스러운 저혈압이나 혈액이 지나치게 묽어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최근 몇 년 사이 매우 대중화된 망고입니다. 특히 동남아에서 수입된 망고들이 많은데 많은 분들이 예쁜 색깔과 달콤한 맛 그리고 먹을 때 고급스러운 느낌 때문에 망고를 좋아하십니다. 하지만 어르신들에게 망고는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슈퍼 과일입니다. 망고 1개에는 탄산음료 1캔 보다 많은 상상을 초월하는 당분이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망고의 당 지수 또한 매우 높아 짧은 시간 안에 혈당을 기준치 이상으로 치솟게 할 수 있으며 저는 카페에서 일주일에 3번 망고 스무디를 마셨다는 이유만으로 혈당 장애가 온 환자분들을 적지 않게 만났습니다.
더 중요한 점은 망고에 우르시올이라는 성분이 있어 피부와 입안 점막의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면역력이 강한 젊은 층은 반응이 약하지만 어르신들은 단 한 번의 자극으로도 입술이 붓거나 목이 따갑고 호흡이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인천의 72세 할머니께서 망고 반 개를 드시고 입원하신 적이 있는데 입 주변 피부가 빨갛게 붓고 숨쉬기가 힘들어졌으며 할머니는 과일 하나가 왜 이런 격렬한 반응을 일으키는지 이해하지 못하셨습니다. 게다가 망고는 칼로리가 높아 체중 감량 중이거나 뱃살과 혈당을 관리 중이라면 작은 양으로도 모든 노력이 수포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릴 과일은 가을철에 즐겨 먹는 감입니다. 하지만 감이 어르신들에게 가장 위험한 과일 중 하나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감에는 탄닌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것이 위장 내의 다른 음식물과 엉겨 붙어 위석이라 불리는 소화되지 않는 단단한 덩어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위석이 커지면 장을 막거나 구토, 심한 통증을 유발하여 수술로 제거해야 할 수도 있으며 서울의 한 대형 병원 통계에 따르면 60세 이상 위석 환자의 70% 이상이 평소 감을 즐겨 드시는 습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전주에 사시는 69세 여성분은 매일 저녁감 2개를 드시다가 위석으로 인한 장폐색으로 응급 수술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다. 특히 위험한 것은 많은 분들이 빈속에 감을 드시는 경우인데 위장에 다른 음식물이 없을 때 감의 탄닌은 위산과 결합하여 덩어리를 더 빨리 만듭니다. 또한 계곡이나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과 함께 감을 드시는 습관을 지닌 분들도 계시는데 이러한 조합은 더 큰 위석을 만들어 폭통과 만성 변비를 유발하기 쉽습니다. 감은 당분 함량도 결코 낮지 않아 어르신들의 경우 이 정도의 당분은 혈당을 심하게 요동치게 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많은 분들이 비타민C의 보고라고 생각하시는 오렌지입니다. 확실히 오렌지에는 비타민 C가 풍부하지만 어르신들에게는 이것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오렌지 한 개에는 약 70mg의 비타민 C가 들어있는데 이는 하루 권장량을 훨씬 초과합니다. 비타민 C를 과다 섭취하면 옥살산이 생성되어 신장에서 결석을 만들 가능성이 높아지며 또한 오렌지에 포함된 시트르산은 신장에 추가적인 부담을 줍니다. 울산에 사시는 74세 남성분은 매일 오렌지 2개씩 드시다가 만성신장병이 빠르게 진행되어 현재 투석 준비를 하고 계시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제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은 매년 소리 없이 변해갑니다. 경보음도 울리지 않고 경고 메시지도 없으며 심지어 뚜렷한 징후조차 없습니다. 바로 이 침묵이 가장 위험한 점입니다. 여러분의 신장은 정수기 필터처럼 작동하는데 젊었을 때는 아주 강력하고 튼튼하게 거의 쉬지 않고 걸러냅니다. 하지만 50대, 60대에 접어들면 이 역과 기능이 해마다 조금씩 떨어집니다. 평균적으로 신장은 매년 약 1%씩 기능을 잃으며 젊은 사람의 사구체 여과율은 분당 약 90ml이지만 60세, 65세가 되면 이 수치가 45 정도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신장의 역과 기능이 약해지면 소금, 설탕, 미네랄 등 배출되어야 할 모든 것이 혈액 속에 더 오래 머물게 됩니다. 바로 이때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제가 어르신들에게서 보는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고칼륨 혈증인데 칼륨은 근육과 심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데 매우 중요한 미네랄입니다. 젊은 사람은 칼륨을 많이 먹어도 건강한 신장이 남는 것을 배출해 주니 괜찮지만 신장이 약하면 칼륨을 다 배출하지 못해 혈액 속에 쌓이기 시작합니다. 칼륨이 과도하게 쌓이면 이유 없이 피로를 느끼고 때로는 심장이 비정상적으로 빨리 뛰거나 느리게 뛰며 종아리에 쥐가 나거나 저린 증상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당분입니다.
50세 이후 여러분의 몸은 인슐린에 둔감해지는데 인슐린은 혈액 속의 당을 세포로 보내 에너지를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인슐린의 활동이 약해지면 당이 혈액 속에 더 오래 남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어르신들이 소식하셔도 혈당이 높은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망고, 포도, 감을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과일의 당분은 매우 빨리 흡수되어 혈당이 급격히 오르고 피가 끈적해지며 심장은 더 강하게 펌프질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신장이 남는 당을 처리하기 위해 더 많이 걸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40대 이상 한국인의 잘못된 식습관도 신장을 벼랑으로 몰아넣는 데 일조합니다. 첫 번째 실수는 저녁에 과일을 먹는 것인데 이때는 몸이 휴식 모드로 전환되어 당이 혈액 속에 오래 남아 신장을 힘들게 합니다. 두 번째 실수는 과일 대신 주스를 마시는 것으로 즙을 내면 식이섬유는 모두 제거되고 당만 남습니다. 세 번째 실수는 약을 먹는 시간대에 과일을 먹는 것으로 어떤 과일은 약물 흡수를 방해하거나 약효를 필요 이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실수는 제철 과일을 너무 많이 먹는 것으로 여름 내내 참외만 먹거나 가을에 매일 감을 먹는 식의 반복은 특정 영양소의 과부하를 일으킵니다. 다섯 번째 실수는 천연 당분은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인데 천연 당도 당이며 모든 당은 간과 신장을 거쳐 처리되어야 합니다. 여섯 번째 실수는 당뇨 환자가 식이섬유가 있으니 괜찮겠지라며 과일을 많이 먹는 것인데 식이섬유가 좋은 건 맞지만 과일의 당분은 여전히 혈당을 급격히 올릴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실수는 수입 과일이 더 좋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사실 많은 수입 과일은 건강보다는 당도, 외관, 긴 보존 기간을 기준으로 선별됩니다. 여덟 번째 실수는 해독을 위해 과일을 먹는 것인데 장기가 과부하 상태일 때 간이나 신장을 해독할 수 있는 과일은 없다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이제 신장을 도와주는 5가지 과일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작지만 아주 큰 힘을 가진 블루베리입니다. 하버드대 전문가 그룹의 20년 이상의 연구를 포함한 많은 국제 연구에 따르면 블루베리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천연 색소가 다량 함유되어 있어 신장 세포를 손상시키는 활성산소를 강력하게 중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안토시아닌이 혈액으로 들어가면 마치 아주 작은 청소기처럼 작동하여 염증을 유발하고 혈관과 사구체를 손상시킬 수 있는 분자들을 찾아 제거합니다. 뿐만 아니라 블루베리는 혈관을 부드럽게 이완시켜 신장 내부 압력을 줄이고 역과 과정을 수월하게 합니다. 두 번째는 어르신들에게 신장을 돕는 보조 필터와 같은 사과입니다. 사과 껍질과 껍질 바로 아래 과육에 있는 수용성 식이 섬유인 팩틴은 혈액 속에 떠다니는 노폐물과 나쁜 콜레스테롤을 흡착해 몸 밖으로 쉽게 배출하도록 돕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과에는 퀘르세틴이라는 성분이 있어 혈액을 역과하는 사구체의 염증을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으며 60대에 흔하게 발생하는 사구체의 은밀한 염증을 퀘르세틴이 작용하여 신장 조직이 부드러워지고 경화되는 것을 막아 신장이 안정적이고 편안하게 작동하게 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껍질째 드셔야 하며 껍질을 깎으면 영양의 절반 이상을 버리는 셈입니다. 세 번째는 과일로 여기지 않으실 수도 있는 아보카도인데 이것은 어르신들의 신장과 혈관에 가장 좋은 선물 중 하나입니다. 아보카도가 특별한 이유는 혈관 내 플라크를 청소하는 좋은 지방인 불포화 지방 때문으로 혈관이 깨끗하고 뚫려 있으면 혈액이 신장으로 원활하게 공급되어 신장이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게 됩니다. 다른 많은 과일과 달리 아보카도는 당분이 거의 없어 과일의 당분 때문에 혈당이 오르기 쉬운 당뇨 전 단계나 당뇨 치료 중인 분들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천안의 63세 남성분께 매일 점심 아보카도 반 개를 드시도록 지도했더니 짧은 기간 안에 혈압이 안정적으로 떨어지고 복부 사이즈도 약간 줄었으며 몸이 훨씬 가볍다고 느끼셨습니다. 네 번째는 서양에서 건강의 붉은 방패라고 부르는 토마토입니다. 토마토에는 혈관과 신장세포를 손상으로부터 보호하는 강력한 항산화제인 라이코펜이 들어있으며 라이코펜의 특별한 점은 익혀 먹을 때 더 강력하게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익힌 토마토의 라이코펜 흡수율은 생토마토보다 몇 배나 높으며 50, 60대에 접어들면 신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의 탄력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라이코펜은 혈관의 유연성을 개선하고 혈압 안정을 도와 신장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중요한 주의사항은 토마토에 설탕을 뿌리지 않는 것인데 한국 분들이 많이 하시는 습관이지만 설탕은 토마토의 이점을 대부분 파괴하고 혈당을 급격히 올립니다. 다섯 번째는 의외로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는 배입니다. 배는 수분 함량이 85% 이상으로 매우 높아 자연스러운 이뇨작용을 도와 신장의 부담을 덜어주며 또한 배에는 칼슘과 마그네슘이 균형 있게 들어있어 혈압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배의 풍부한 칼슘은 신장에서 나트륨 배출을 촉진해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수원에 사시는 67세 여성분은 다리 부종과 야간뇨로 고생하셨는데 매일 배 반 개씩 드신 지 한 달 만에 부종이 현저히 줄었고 밤에 깨는 횟수도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배는 당분이 상대적으로 낮고 식이섬유가 풍부해 혈당 상승 없이 포만감을 주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과일을 먹을 때 신장을 완벽하게 보호할 수 있는 명확한 규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규칙은 하루 한 줌인데 손바닥을 펴고 그 안에 쏙 들어가는 양만큼이 성인이 하루에 먹기에 적당한 양입니다. 두 번째 규칙은 저녁에 과일을 먹지 않는 것으로 저녁 7시 이후에는 신체 장기들이 휴식 단계로 들어가 과일의 당분이 혈액 속에 오래 남아 신장이 처리하느라 고생하게 됩니다. 세 번째 규칙은 약 복용 시간 전후로 과일을 먹지 않는 것으로 가장 안전한 간격은 약 복용 전후 최소 2시간입니다. 네 번째 규칙은 절대 과일을 즙으로 드시지 말라는 것인데 즙을 내면 가장 유익한 식이섬유를 버리고 주로 설탕물만 남게 됩니다. 다섯 번째 규칙은 식사 후 약 1시간 뒤에 과일을 먹는 것으로 이 시간이 과일을 부드럽게 흡수하기 위한 골든 타임입니다. 7일간의 실천 계획을 제안해 드리겠습니다. 아침에는 사과 1개로 가볍게 시작하시고 점심에는 토마토와 아보카도 반 개를 넣은 샐러드를 드시며 오후에는 블루베리 한 줌 약 45알 정도를 드십시오. 이 식단을 7일간 꾸준히 유지하시면 신장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몸이 더 안정된 상태로 접어들게 됩니다. 제 환자 중 많은 분들이 일주일 정도 지나면 잠을 더 깊이 자고 야간뇨가 줄었으며 아침에 머리가 무거운 느낌이 사라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손에 명확한 계획이 주어졌으니 오늘부터 실천해 보십시오. 몸이 가벼워지고 머리가 맑아질 것이며 무엇보다 내가 노년의 건강을 위해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자신감을 느끼게 되실 겁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신장 보호와 피해야 할 과일, 챙겨야 할 과일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마시고 우리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공유해 주십시오. 댓글에 오늘부터 과일을 올바르게 먹겠습니다 라고 다짐을 남겨주시고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 설정을 켜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오늘 제가 전해드린 내용은 교육 목적으로 제공된 것이며 신장병, 고혈압, 당뇨로 치료 중이거나 약물을 복용 중이시라면 식단을 바꾸기 전에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노년은 자녀들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이며 여러분은 건강하고 스스로 삶을 꾸리며 가족과 함께하는 하루하루를 온전히 누릴 자격이 있으십니다.
항상 건강하고 평안하시길 기원하며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